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요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8월 12일 민요총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8월 13일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8.15 전국 노동자 대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민요총은 매년 광복절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확대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자유의방패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연습에서는 전쟁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전환하는지부터 민간과 군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 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이와 관련해 도가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역공격, 반격 작전 연습의 간판 밑에 방어가 아닌 침략 전쟁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11가지의 야외 기동 훈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5글자를 게시했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쟁 책동을 일으키는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나서는가? 그것도 왜 앞장서서 나서는가? 이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단 적폐들,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둔갑하고 그들이 적산을 모두 가져가면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재부들을 미국과 일제히 하청 경제화시키고 하청의 하청 하도급화시키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운명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큰 틀을 잡고 있는 이 주주들, 외국 자본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패권 전략의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대중을 향한 이 봉쇄, 포위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으로 치닫는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가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시기인 1995년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에서 서울평양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통일대회를 열어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은 더 활성화되었고 남북 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노동자 통일한 마당 행사를 노동자 부문 행사로 성대히 치르면서 매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올해로 23기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해마다 8월 15일을 정점으로 하여 평택 대추리 투쟁, 매양리 등 미군기지 투쟁, 사드 배치 반대,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 투쟁 등 외세를 반대하는 자주평화통일 투쟁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정권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지원하고 연대했습니다. 이번 23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2년여의 코로나의 역병을 이겨내고 모였습니다. 미국의 전쟁 책동과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본이 결코 다르지 않음, 즉 용산에서 그리고 SPC에서 군산에서 권령골에서 그리고 하이트 진로 자본이 해놓는 그 정책들이 결코 그들의 신식민지 전략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것을 캐내기 위해서 전반기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부산에 와 있습니다. 미군의 세군 기지를 탐험을 했고 그 안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미군 기지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내일은 다시 소성리에서 노학연대의 투쟁을 전개합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노동자 민중만이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올해에도 통일선봉대가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통선대원들은 군산 미공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소성리 사드기지부터 SPC, 하이트진로 투쟁 현장 연대까지 거침없는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하여 내일인 13일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2시 숭례문에서 개최됩니다. 반민생, 반통일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규탄하고 전쟁 반대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합니다. 자주 평화 통일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94일 만입니다.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과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며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 대회와 11월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은 그 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구속 94일 만에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이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 석방 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직도 민주노총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손을 내밀어서 노동자들은 모두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으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저는 작년 투쟁에서 자신감을 보았었고 올해 또한 그 자신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내시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의 석방으로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이 더욱더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9월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투쟁을 위해 전국 지역 본부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주본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투쟁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광주가 앞장서서 10만 총궐기 성사시키자! 민주노총은 7월부터 전국 지역 본부를 돌며 하반기 투쟁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광주본부에서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하반기 투쟁을 위해 뜨겁게 힘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투쟁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광주본부 지역본부 운영위에서 9월 24일 광주 5만 조합원의 20%, 1만 조합원의 결의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자 이렇게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월 중에 전 지부, 그다음에 전 산별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해낼 것이고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하반기 투쟁, 현장에서 조합원의 분노를 만들고 또 분노를 투쟁으로 이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하겠습니다. 이날 광주본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는 100여 명의 간부들이 참여하며 하반기 10만 총궐기 성사를 위해 광주 지역 노동자들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 경제 위기와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10월에는 의제별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12일에는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을 저지하고 정기국회에 대응하는 투쟁을 진행합니다. 12월에는 대국회 총력투쟁을 진행합니다. 한편 지역본부 순회간담회는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8월 23일부터는 지역별로 투쟁 현장을 직접 돌며 전국 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와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측은 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노조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은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2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15년째 같은 운송료 인상을 강요받고 있어 이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물가와 유가가 치솟아 운송료는 동결이 아니라 감소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사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물류사인 수양물류는 11명의 조합원에게 무려 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일만 해왔습니다. 20여 년, 30여 년 동안 모아온 돈이 1억, 남짓한데 28억이란 돈이 손배로 날라왔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것인데 이처럼 사측에서 제기하는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1일간 끝장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과 하청 노동자 간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이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7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측의 손배가압류는 이전부터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투쟁을 해도 사측은 투쟁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198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약 3,160억 원입니다. 이 비용을 노동자들이 벌어서 낼 수 없기에 노동조합은 와해되고 노동자 개인의 가정까지 파괴합니다. 손배가압류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이제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노동자들이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 같은 경우도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 돈들을 그러니까 노동자들 또는 노동조합이 물어낼 수 없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업 이탈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너희가 파업을 이탈한다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빼주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사측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적극적으로 손배가압류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개정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법률 전문가, 진보정당과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투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미래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봉과 과중한 업무로 청년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들의 임금을 1%만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등 각종 재난 업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업무로 인해 청년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 업무 과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 퇴직한 공무원 44,000명 중 임용 5년차 이하 신규 공무원이 25%인 1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113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9급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는 정도가 월급 보수로 따지면 168만 원 정도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안 되고요, 사실상. 뭐 수당 이것저것 합친다고 해도 실제로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도 여기에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지도 못하고 과로사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청년 공무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 10일에는 양대 공무원 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감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7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 위기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적은 북한, 선제 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전쟁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민중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항에 나선 이들도 노동자, 민중들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입니다. 내일 8월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월 12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